오늘 할 거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좀 다뤄보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다뤄보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때도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었을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쌤이 바뀐 교육과정이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중학교 2학년 때도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서 이렇게 둘이 연립해서 이런 식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거 직선의 방정식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해가지고 두 직선이 있어가지고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어떻게 구하냐? 두 직선의 교점 둘이 연립해서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그리고 너네가 평행하는 것도 했었을 거고, 그쵸? 일치하는 것도 했었을 거예요. 그치? 그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자, 먼저 보시면. 자,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표준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던 형태죠. 자, 여기서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 1차 함수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생긴 거, 뭐 너희는 ax 플러스 b로 했잖아요. 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주로 mx 플러스 기울기를 m으로 많이 쓸 겁니다. 기울기를 m으로 많이 쓸 거야. 그러면 1차 함수,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 얘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1차 함수. 사실 여기에는 뭔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m은 0이 아니다. 맞아요? m은 0이 아니다. 1차 함수는 x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직선이잖아. 우리가 y는 n 이런 거 생각하면은 결국 얘 그림도 이렇게 생기는 직선이잖아요. 맞지?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있죠? 그래서 자,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이란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플러스 y는 y축 또는 x축의 평행한 직선. 다시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그리고 y축 또는 x축의 평행한 두 직선들을 우리는 합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해돼서?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1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문제를 풀다가 따로 x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만 따로 신경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가지? 이것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계세요. x축의 평행한 직선과 y축의 평행한 직선도 존재한다라는 거. 됐지? 됐지? 1차 함수가 아닌 이상은 얘네 둘을 따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네 둘만 빼면은 전부 다 1차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 문제에는 1차 함수 때 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걸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이 표준형을 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값이 뭐야? 기울기죠, 기울기. 그치? 기울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m 값이고 이제 기울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워서 아시겠지만 x축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치? 그럼 여기 삼각형 잘 봐. 여기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각도 요거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라고 읽습니다. 세타라고 했을 때 x의 증가량은 이 밑변의 길이가 되고요. y의 증가량은 높이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은 밑변분의 높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야? 그게 탄젠트 값입니다. 탄젠트.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세타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타는 x축과 x축과 직선이 이루는 각 x축과 직선이 이루는 각 됐죠? 이제 근데 너희한테는 주로 기울기가 양수인 거 위주로만 보통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90도 넘어가는 탄젠트 값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90도 넘어가는 탄젠트 값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는 거가 정상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예각을 위주로 나타내서 기울기를 탄젠트 값으로 쓰기도 한다. 기울기를 탄젠트 값으로 쓰기도 한다. 그러면 자, 일반형은 뭐냐? 일반형은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쓰는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됐죠? 됐죠? 그때 중요한 부분은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반드시. 둘 다 0이지만 0만 아니면 돼요. 둘 다 0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근데 1차 함수면은 둘 중에서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되죠. 맞지? 1차 함수는 둘 중에서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돼요. 됐죠? 올리면 뛰어가서 빨리 일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그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형을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일반형을 무조건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표준형을 많이 쓸 거다. 단 일반형을 무조건 써야 되는 문제도 존재는 한다. 그거는 뭐 이따가 보면은 알 거고요. 자, 아까 말했던 우리 직선의 방정식의 1차 함수 외에 나머지 추가되는 게 뭐였어? x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x는 a, y는 b.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x축의 평행한 직선. 자, x축의 평행하다 다른 말로 y축의 수직이다. y축이 평행하다 다른 말로 x축의 수직이다. 같은 말이에요. 뒤에 일어서. 그래서 여기도 축의 방정식 x축은 x는 0, y축은 y는 0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일반형에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얘가 없어지니까 x는 뭐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죠? 그쵸? 그리고 a가 0이면 얘가 없어지고 y만 남으니까 y는 뭐 이런 식으로 x축이 평행한 직선이 된다. 됐어요? 그리고 둘 다 0이 아니면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를 한번 잘 생각해보자.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기울기가 주어지고 3점이 주어졌을 때 1차 함수를 구하는 게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또 하나 9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1차 함수를 구하는 게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1차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한 점과 기울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너네가 했던 방식을 잘 생각해 보면 y는 mx 플러스 n 이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만 몰라? n만 모르죠. 그치?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
그 지나는 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x1, y1 지나는 점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대입을 해서 n 값을 구했던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이야. 맞지? 맞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다루지 않고, 자,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 보통 이렇게 써요. y는 기울기의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다시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면 우리는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쓴다? y는 m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해서 바로 찾아준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9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x1, y1을 지나고 x2, y2를 지나면 사실 요거랑 요거랑은 거의 같은 형태죠. 지나는 점이 요 두 개라고 했을 때 요 두 개는 사실 같은 겁니다. 왜 같아? 지나는 점을 하나를 알려준 거고 맞지? 대신 기울기를 두 점으로 구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했더라? 기울기는 x2에서 x1을 뺀 거분의 x의 증가량 분의 y2에서 y1을 뺀 거. 맞아? 또는 x1에서 x2를 빼셔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얘도 y1에서 y2를 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 찾았어. 지나는 점을 심지어 두 개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지나는 점 하나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다? y는 기울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맞아요? 그래서 이 두 점 중에 하나 여기에 x2, y2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다. 원하시는 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기울기 구할 때 x2랑 x1이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x2랑 x1이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분모가 뭐가 돼? 0이 되죠. 분모가 0이 돼 버리잖아. 그러면 돼? 안 되지. 세상에 그런 숫자는 없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 x2와 x1이 같다라는 조건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x1 아이고 미안 여기가 x1 같은 거구나 미안 여기가 x1 또는 x2가 이렇게 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 어디에 평행한 직선이야?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럼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x는 x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항상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따로.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x절편 A, y절편 B라고 하면은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은 A,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구해보시면 A, 0이랑 0, B거든요. x절편과 y절편을 알면.
맞죠? 이거 가지고 그냥 기울기 구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a-0분의 0-b가 마이너스 b x 플러스 y 절편. 요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변에 얘 이항하고 양변에 b로 나누면 a분의 x 이항하면 플러스 b로 나누니까 b 없어지고 얘 b로 나눈 거 요렇게. 그리고 요 b 나누면 1 이런 식으로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쉽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 탄젠트 값으로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탄젠트 세타. 탄젠트 150은 루트 3분의 1이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 탄젠트 150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데 이런 거는 너희가 다룰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교육과정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됐죠? 됐죠? 이런 거는 그림 보고 찾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너네가 이거를 구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알았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360도까지 다 구할 줄 알게끔 나오긴 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 특히 여기. 그죠? 물론 그렇다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긴 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긴 해. 자, 볼까요? X축과의 이루는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30도래요. 그러면 탄젠트 30도가 기울기네요. 맞아요? 그럼 탄젠트 30도는 뭐? 3분의 루트 3. 그쵸? 그럼 기울기 3분의 루트 3. 지나는 점 이거니까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죠? Y는 기울기 3분의 루트 3.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정리하면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1에다가 2 더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자, 두 점 A, B에 대하여 성분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난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분점을 찾을 줄 알아야겠죠? 그쵸?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지나는 점을 이제 내분하는 점으로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내분점을 직접 지나는 점을 구하라는 뜻이죠. 야, 니네가 알아서 일단 지나는 점 먼저 구해. 이 뜻인 거야. 문제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는 점 구해야죠. 뭐 어떻게 구하라고 했으면 문제가 시키는 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합니다.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내분하는 점 3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0 3분의 곱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러면 9에다가 3 나누니까 3, 마이너스 6에다 3 나누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지나는 점이 3,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리고 뭐래? 기울기가 2래요 2. 그럼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의 x-x좌표 플러스 y좌표 그쵸?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게 다야? 자 다음 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 다음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그랬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x축과 만나는 점 이 뜻이 뭐야? x절편이죠. 그쵸? 요게 말한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입니다.
y 절편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이거 x절편 뭐야? y에다 0 넣으면 x는 1이네요. 그러면 x절편 1입니다. 맞죠? 여기에다 x에다 0 넣으면 y절편은 4입니다. 4. 맞아요? 그럼 x절편과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이 1하고 4인 거죠. 그러면 끝났네. 1분의 x 플러스 4분의 y,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뭐다? 1이다. 됐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써두시면 돼요.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다. 이렇게만 그냥 써두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굳이 y는으로 바꿔서 전개하고 할 필요까지는 굳이 없어요. 물론 보기에 그렇게 돼 있으면 해야 되지만, 됐죠? 뭐 서술형 같은 데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x절편이 y절편의 2배래요. 그럼 x절편을 내가 y절편을 a라고 하면 x절편은 2a다.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쓸 수 있어? 2a분의 x 플러스 a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서 얘가 어딜 지난대? 4, 마이너스 3을 지난대. 그럼 뭐해? 지난다? 뭐 고민해. 대입이죠. 대입하면 2a분의 4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3은 1. 그리고 약분하고 양변에 a 곱하면 2 마이너스 3은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고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y는 1. 여기서 그러면은 좀 깔끔하게 보려면은 2분의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보통 이렇게 쓰긴 합니다. 좀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자, 다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은 첫 번째 구하는 방식은 뭐냐?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리고 그 직선 위에 얘도 존재해야 되니까 그 C를 대입한다. 이게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이. 됐죠? 됐죠? 두 번째 방법은 AB로 기울기를 구하나 BC로 기울기를 구하나 AC로 기울기를 구하나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AB로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 얘는 BC로 기울기를 구한 거 3 플러스 3분의 K 마이너스 2랑 같아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6분의 k-2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3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k는 몇? 5.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똑같아요, 사실. 자,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조건이 우리 정육표에서 해봐서 아시잖아요? 점 3개 골랐을 때 삼각형이 안 되려면은 한직선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방금 했던 거랑 사실 같은 문제인데 말만 다르게 준 겁니다.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그냥 숫자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만. 그래서 그냥 얘도 한직선 위에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어떻게? AB로 기울기 구하면 2 빼기 1분의 4 빼기 0은 5 빼기 2분의 A 빼기 4 이런 식으로 쓰시면 요거는 4는 3분의 A 빼기 4 그러면 A 빼기 4는 12, A는 16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죠. 됐죠? 요게 답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넓이만 이등분하는 게 아닙니다. 넓이만 이등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형의 그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넓이를 이등분한다가 맞는데 잘못 말했어 선생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데 삼각형의 넓이만 이등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도형도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너무 많아요. 일단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 맞죠? 뭐 이렇게 잘라서 넓이를 이등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넓이를 이등분할 수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게 자를 수 있잖아요. 맞지? 맞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어느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했으면 좋겠을 때는 언제냐? 언제냐? 그 꼭지점의 대변의 중점을 지날 때. 됐어요?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반드시 그 꼭지점의 대변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됐어요? 됐어?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떻게 될까요?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선 양 대각선을 두 개를 그려줍니다. 대각선 두 개. 그럼 대각선 두 개를 그렸을 때 생기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점만 지나면 돼요. 어떤 직선이든 이 점만 지나면 무조건 사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쪼갭니다. 됐어요? 물론 육각형도 똑같아요. 정육각형도 똑같이 대각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정육각형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정육각형은 솔직히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육각형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뭘까요? 원의 넓이? 원의 중점을 지나는 거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물론 정육각형도 뭐 나온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예 안 나온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때 A를 지난대요. 그러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가 0,2 그냥 대충 그려. 뭐 너무 좌표 자세히 찍어서 그릴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C는 4,3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해야 되니까 요 삼각형 BC의 중점을 지나야겠네. 여기 LM이라고 하면 중점을 지나야겠네. 그럼 이 점 구할 수 있잖아요. 중점 어떻게 구해? x끼리 더해 2. 2로 나누면 1. 더해 0. 2로 나누면 0. 요걸 지나네. 맞죠?
근데 잘 보니까 얘 x절편이고 y절편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삼각형 직선의 방정 쓸 때도 어떻게 써? x절편분의 x좌표 플러스 y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쵸? 아마 답에는 이렇게 써져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지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됐죠? 다음. 자, 아까 말했던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입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어디쯤 있을까? 여기쯤? 대략 여기쯤 있을 거예요. 요쯤 어딘가에 존재하고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어디 지나야 된다고? 두 대각선의 교점 맞아요? 그럼 요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럼 요점을 찾아야겠네. 요점을 먼저 찾으면 어떻게 찾아? 여기 2,4 여기 6,2 그럼 요거의 중점이잖아요. 대각선의 교점은 그쵸? 그럼 중점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x끼리 더하면 8 2로 나누면 4 더하면 6 2로 나누면 3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지나는 점이 두 개가 결정이 됐으니까 요거랑 요거 지난다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아 이거에서 이거 뺀 거 5분의 이거에서 이거 뺀 거 5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됐죠?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다음 그래프의 개형 뭐랑 위치가 그래프의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 자 그래프 첫 번째 A, B, C가 다음을 만족할 때 그래프는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구하라.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이렇게 0이 들어가는 애가 존재하면 A나 B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따로 보시고요. 따로 보시고요. 얘네들은 어차피 A, B가 0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무조건 1차 함수잖아. 그래서 1차 함수일 때는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X B로 나누고 마이너스 C B로 나누고 맞아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또 하나가 뭐냐 A랑 C랑 곱하면 양수력 이 말은 무슨 뜻? A와 C의 부호가 같다 맞죠? A랑 C는 부호가 같고 B랑 C도 부호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 여기에 A랑 B도 비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A랑 B도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A, B, C가 서로 부호가 다 같은 거니까. 그쵸? 이게 첫 번째야. 얘도 마찬가지. A랑 B는 부호가 다르다. B랑 C도 부호는 같다. 그럼 A랑 C는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무조건 이게 필요할 거냐? 아닐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고. 됐죠? 됐죠? 그러면 얘를 보면은 자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을 그려야 돼. 1번부터. 자 1번부터 그림을 그려보면 B분의 A 마이너스 붙은 게 기울기죠. 그쵸? 그럼 B랑 A랑 부호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B분의 A는 양수입니다. 맞지?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어? 기울기 음수네? 그럼 기울기 음수, 그 다음 Y절편. B랑 C의 부호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Y절편도 음수죠? 그쵸? 그럼 기울기 음수, Y절편 음수. 이렇게 그리겠네요. 대충. 맞지? 그럼 지나는 점 어디? 2, 3, 4, 4분면. 됐죠? 자, 2번. 2번. B랑 A랑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B분의 A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양수죠? 기울기 양수야. 그리고 B랑 C는 부호가 같으니까 같은데 마이너스 붙어서 Y절편 음수죠? 그러면 기울기 양수, Y절편 음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그쵸? 그럼 지나는 점? 2, 3, 4, 4, 1, 3, 4, 4분면.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따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 얘는 B가 0이니까 요걸 없애고 그냥 X는 이거 이항하고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A랑 C의 부호 같으니까 얘네 둘의 부호 같으니까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죠? 그러면 X는 음수. 이거네. 맞아요? 맞아요? 요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려주시면 이제 지나간 사분면이 어딘지 알 수 있죠? 사분면 모른다는 소리는 안 하지? 요런 식으로. 자, 다음. 아, 이제 tul직선의 위치관계 이것도 중학교 때 다뤄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뤄봤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중2 과정이랑 사실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에 고1 때 추가가 되는 것 뿐이야. 중학교 2학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 이런 그래프고 평행하다. 둘이 평행하게 그리면 되고요. 일치한다. 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추가되냐? 둘이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는 게 고등학교 때는 추가가 됩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게. 자, 그러면 수직으로 만나는 게 어떻게 추가가 되냐? 자, 보시면 자, 중학교 때 걸 잘 떠올려 보시면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평행한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만나요. 두 직선을. 맞죠? 맞죠? 근데 둘이 평행한 거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달라야 돼요. 맞아? 그리고 일치하는 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추가되는 게 요 수직인 거 하나. 딱 이거 하나만 추가가 되면 되는데 수직으로 만날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의 곱이.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기울기가 m인 직선이 하나 있어요. y는 mx. 기울기가 m 프라임인 직선이 있어요. 그림이 직선이 안 그러지. 수직이야. 그럼 여기는 y는 m 프라임 x.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1의 좌표를 하나를 잡아서 세로로 선을 그어 보시면 자, 기울기가 m이니까 1분의 m 요 길이가 m이죠? 맞지? 그리고 1분의 m 프라임인데 요 길이는 그럼 마이너스 m 프라임이네. 맞아요? 됐죠?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1의 제곱은
m 곱하기 마이너스 m 프라임이랑 같아요. 그러면 m 곱하기 m 프라임은 1인 거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걸 증명하는 과정을 직접 쓰진 않을 거다. 직접 사용하진 않을 거다. 아저씨 눈 떠라! 앉자마자 자냐? 자러 갔더니 그래서 수직인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기울기끼리 곱하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됐죠? 자, 일반형으로 표현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형으로 표현됐을 때도 같은 원리가 하나 있는데 요거 A분의 A 프라임, A분의 A 프라임, B분의 B 프라임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 이게 기울기의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고 둘이 같으면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건데 y절편이 다르면 평행, y절편이 같으면 일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얘는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거를 a 곱하기 a 플러스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됩니다. 됐죠? 이것까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다가 x 플러스 n과 y는 n 프라임 x 플러스 n일 때 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첫 번째 기울기가 다른 경우 m과 m 프라임이 다른 경우 맞죠? 또는 a분의 a 프라임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가 다른 경우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쵸? 그리고 평행한 경우는 n과 n 프라임은 같은데 n과 n 프라임은 달라야 돼요. 일반형에서는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랑 같은데 얘는 c 프라임분의 c랑은 달라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일치하는 거는 여기서 m은 m 프라임이랑 같고 n은 m 프라임이랑 같은 거. 일반형에서는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 C 프라임분의 C랑 다 같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추가된 누구? 수직은요. M과 M 프라임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고요. 그리고 A 프라임 X의 개수끼리 곱 플러스 Y의 개수끼리의 곱의 합은 0이 될 때 수직이다. 오, 색깔 잘못 바꿨네. 자, 됐어요. 요렇게 네 가지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당연히 요 새로 나온 수직인 경우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평행인 것도 많이 나오고요. 보통은 우리한테 자주 쓰는 거는 요거랑 요겁니다. 수직인 거 두 개. 주로 쓰는 거는 요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 다음 거부터 봅시다. 문제를 볼게요. 문제로. 자, 직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평행하대요.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죠? 그쵸?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 지나는 점이 이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쵸? 그런 식으로. 끝. 자, 얘랑 수직이래요. 그러면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기울기 이항하면 2y는 x 플러스 2, y는 2분의 1 x 플러스 1. 그럼 이거 기울기가 뭐야? 2분의 1이죠?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어떻게 찾으면 되냐? 역수하고 부호 바꿔주시면 돼요. 2분의 1의 역수 기울기 2분의 1의 역수 2죠. 2. 2에다가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수직이고 요거 기울기 이거고 지나는 점 이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6 1 7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려주는 방법이 이제 평행하다,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쵸? 자, 다음. 자, AB의 기울기, 이거 수직이 등분하는 직선 L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L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직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수직이면서 여기 중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합니다. 3에서 1 빼고 분의 마이너스 2에서 4 빼면 마이너스 2에서 4 빼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3 기울기 맞죠? 그리고 중점 x끼리 더하고 x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컴마 y끼리 더하고 2로 나누면 4에다가 2 2에다가 1 2,1이 중점이네요. 맞죠? 그러면 요 L의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 요거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1 지나는 점이 2,1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y는 3분의 1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3이니까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네. 됐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끝. 다음 자, 뭐 이런 거 모르겠으면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점 P가 이렇게 있대요. P 마이너스 1,6 요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그랬을 때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싹 내리래. 싹 내리래. 그래서 요거 H 그럼 H의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뭘 구하면 되냐면 요거에 대한 직선을 구하시면 돼요. 직선.
직선을 이렇게 싹 구해주시면 요거 기울기 볼까요? y는 2x-2 기울기 2네. 그쵸?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뭘 거다?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를 지나니까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플러스 6 이렇게 들어가네요. 맞죠? 그럼 요 h는 뭐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죠? 맞아? 교점을 찾아주시면 된다. 우리는 그래서 2x-2랑 연립을 해서 찾아주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플러스 6 양변에 2를 곱하면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1 그럼 5x는 15 x는 3 그럼 여기는 h는 3, 여기다 3 대입할까요? 3이 6에다가 2 빼니까 4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죠. 됐어요? 이런 식.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도 활용하고 교점 찾는 것도 활용하고 다 같이 활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 풀 때는. 됐죠? 됐죠? 그래서 모르면은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림. 음.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얘랑 얘는 서로 수직이래요. 그리고 얘는 얘와는 평행이래요. 요거 문제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문제 헷갈리시면 안 돼. 얘네들은 수직이고 얘네들은 평행이래요. 이거야. 그쵸? 그럼 얘네들이 수직인 걸 먼저 이용하면 A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A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표준형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거를 안 쓰고 이제 이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일반형도 여기다 써놨잖아요. 그쵸? 일반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x개수 2 플러스 y개수 y개수 마이너스 ab 더하면 0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얘네 둘은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평행하다 그러면은 1분의 1은 요거 마이너스 b 플러스 3분의 a 요거랑 같은 게 평행이죠? 그쵸? 그러면 합하면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니까 a 플러스 b는 3이다. 요거 두 개가 나오네. 그럼 여기는 a, b는 2다. 요거 나오고. 그쵸? 또 이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곱셈 공식 변형이죠? 곱셈 공식이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그러면 27 아이고 27 마이너스 18 이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됐나요? 네. 다음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세 직선이 싹 다 평행하면 됩니다. 세 개가 싹 다 평행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그게 아닐 거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두 직선만 평행해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세 직선이 한 점을 다 같이 지날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럼 자, 보통은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을 거야.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 왜? 애초에 얘네들은 평행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얘네들이 평행하려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분의 1이랑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 그래서 평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데만 얘네들이 평행하거나 얘네들이 평행하거나 이거야. 그냥.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둘이 평행한 경우는 a분의 2 a분의 2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분의 2랑 다르면 되네요. 맞죠? 됐지? 그러면 a분의 2는 1이니까 a는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평행일 때는 a분의 1은 마이너스 1분의 1 요거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랑은 다르면 되네요. 그러면 요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한 점을 지날 때는 얘네 둘로 교점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교점을. 어떻게? 연립해서. 연립하면 둘이 더하면 되네요. 더하면 3x. y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은 0. x는 1. 그럼 y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4인가요? 그쵸? 그러면 요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1,4가 되는 거야. 거길 지나면 되겠네요, 얘도. 그래서 1,4를 대입. a-4 마이너스 1은 0. a는 이렇게 세 개 찾아주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각각을 다 찾아주셔야 a 값을 다 구할 수 있다. 됐죠? 자, 다음. 자, 한 편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에서 이제 점을 각각 가지고 수직선에 나타내서 그리는 거야. 그래서 도형을 활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좌표를 다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4,4, C는 4,0, F는 2,0 중점이니까 2는 0,2, A는 0,4.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일단. 맞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세 직선의 방정식, 이 세 직선의 방정식을 다 각각 구할 수 있어요. 왜? 점을 다 알잖아. 맞지?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각각 구해주면 AD, BD부터 BD는 첫 번째 BD는 BD 직선 요 원점 지나고 4분의 4니까 기울기 1이야. 얘 Y는 X입니다. 그쵸? 그 다음 B2는 요거는 Y는 잘 봐. 기울기 요거 4분의 2죠. 그치? 그래서 2분의 1x y절편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두 점 가지고 찾는 것보다 그리면서 바로 찾는 게 더 좋아. 이럴 때는. 그리고 마지막 AF는 2분의 마이너스 4입니다. 맞죠? 아래로 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xy절편 4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됐나요? 그럼 세 개 찾았어요. 이때 h와 i 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돼? 얘네 둘이 연립하면 i 좌표, 얘네 둘이 연립하면 h 좌표죠?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자, 찾아볼까요? 연립을 해야 되네요. 얘랑 얘랑. 2x 2분의 1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랑 양변에 2 곱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러면 2항하면 5x 4 x는 5분의 4 숫자도 더럽게 나오네. 그럼 여기다 5분의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8 플러스 4가 y 그럼 5분의 20이니까 5분의 12 y는 5분의 12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찾은 i좌표 5분의 4, 5분의 12 이런 식으로 됐죠? 다음 또 찾아야 되네. y는 x랑 얘랑 연리 그러면 얘는 좀 쉽겠다. 2x 플러스 4가 x 이항하고 이항하면 3x는 4 x는 3분의 4 무엇이 다 무슨 소리 나오냐. 그러면 얘는 좀 쉽게 찾을 수 있죠. 3분의 4, 3분의 4입니다. xy 좌표가 같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넓이는 이렇게 삼각형 어떻게 나눌까? 아, 어떻게 나눠도 그렇게 깔끔하진 않네. 그냥 사각형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빼야겠네요. 그쵸? 이게 제일 낫겠죠? 어떻게 구해도 막 깔끔하진 않네요. 그럼 사각형 요 h좌표, x좌표 5분의 4 곱하기 높이 i좌표의 y좌표 h가 이거였잖아. 잘못했네. 미안. h가 3분의 4 그리고 높이가 5분의 12 이게 사각형의 넓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다 빼주셔야 돼요. 아씨. 아! 이씨 일일이 이렇게 다 따로 구해야 돼? 뭔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잠깐만. 우리가 이 세 점을 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을 지금 모르잖아. 공식을 좀 알고 하는 게 낫겠다 이거. 삼각형 넓이 공식을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삼각형 넓이 공식 있을 텐데. 아 뒤에 있네. 여기 없네. 씨, 한참 뒤에 있네. 어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걸로 뭘 하든 다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아. 근데 그나마 좀 쉬운 거 찾은 건 이거다. 자, 이 좌표들을 다 지우고 우리는 삼각형 이걸 볼 거야. 이 삼각형을 볼 거야. 이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두 개만 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서 뺄 거야. 요 삼각형. 그럼 요 길이는 2인 건 다 알아요.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요거 높이니까 요 x좌표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 또 뺄 거야. 요 삼각형 요 밑변 2고요. 요 높이 요 y좌표죠.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 그나마 이게 제일 좀 짧은 넓이 공식이겠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낫겠다. 그 공식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됐죠? 됐죠? 에이씨. 이거 이거 애초에 다 분수로 나와가지고 숫자 더럽게 나와가지고 뭔가 깔끔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나마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딱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둘이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죠? 맞지? 그럼 지나는 점이 결정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찾고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는데요. 두 직선의 어느 한쪽에다가 k 값을 곱해. 사실 여기다 곱해도 상관없어요. 어디다 곱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 식을 풀 때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얘가 0, 얘가 0이죠. 항등식이잖아요. 맞아? 항등식에서 각각이 0이 되는 경우였어. 그게 얘네 둘이 0이 되는 거랑 같은 거죠. 맞지? 그래서 k에 관계없이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어디다 곱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디다 곱하든. 됐죠? 또 반대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항등식 풀면 돼요. 또는 m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서로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문자로 묶어서 그냥 좌표 x, y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말이 없어도 찾아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 문제를 보면서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어떻게 하냐면 항등식 그냥 풀라는 거야. 2kx 2sk 플러스 4x 플러스 3yk 플러스 5y 플러스 k 플러스 3은 0. 그러면 k로 묶으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k 없는 거 묶으면 플러스 3 플러스 1k 이렇게 그리고 없는 걸로 묶으면 4x 플러스 5y 플러스 4 이렇게 그쵸? 그랬을 때 얘가 0 얘도 0이니까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이거 2배 해야 되니까 6y 플러스 2 그럼 빼면 마이너스 y는 1 마이너스 1 y는 1 넣으면 4 x는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표 마이너스 2, 1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이건 그냥 항등식이랑 같은 형태입니다. 다음
자, 두 직선의 교점과 이걸, 자, 그럼 둘이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구해도 돼요. 구하고 그 점과 이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도 되거든? 근데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랑 아무 데나 하나에다 k를 곱하고 더해. 걔가 0이 되는 직선이 무조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야.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어디를 지난대? 마이너스 2,1을 지난대요. 그걸 대입해서 k 값을 찾으시면 돼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k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없어지고 2k 마이너스 1 플러스 2k는 0 k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2를 곱해서 4x 플러스 2y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정리하면 5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실제로 교점 찾고 이렇게 구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죠? 다음 이거는 그림이 이거 내신에도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아셔야 돼요. 이거 그림이 꼭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그림이 꼭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를 먼저 그릴 거예요. 그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 2, 여기 2. 그리고 얘를 그리는데 얘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어디를 지나는 직선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반드시 지나는 점. 그래서 m으로 묶으면 m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서 얘가 0 얘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m이 나타내는 역할은 뭐야? x의 개수잖아요. 맞지?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기울기. 됐어요? 그럼 1사분면에서 만나는 기울기는 어디? 여기 지날 때보다 작고 그다음 여기 지날 때보다는 커져야겠네요. 맞아요? 요 기울기에서부터 점점 커지면 이렇게 점점 커지면 여기까지는 계속 1사분면에서 만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를 각각 찾으면 그림에서 찾으면 돼요. 요만큼이 몇이야? 3분의 1 아래로. 그럼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요 기울기는 1분의 1. 1. 요 사이에 m 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야 1사분면에서 만납니다. 근데 자, 다음 거는 마찬가지고 자, 똑같아요. 그려봐. 2,6 2,6 3,1 요 두 선분을 이었을 때 만나도록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나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 보면은 또 어디야? 요거 이미 m으로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1,3으로 쓰시면 돼요. 바로.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3 요 점을 지나는데 이제 선분이랑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요렇게 그리는 거랑 또 요렇게 그리는 거 사이인데 자, 달라진 점은 뭐냐면 얘는 요거까지 포함이 돼요. 선분은 A, B 이거 포함이잖아요. 그럼 얘네를 지나도 선분이랑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 기울기, 여기가 몇이냐? 3,1, 2,6. 여기가 마이너스 1,3.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했으니까 3. 요만큼이 3. 그럼 요거의 기울기 1. 맞죠? 그리고 요거의 기울기는 요만큼이 4, 요만큼이 2.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요거죠? 맞아? 그래서 요 m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가 아니고 등호까지 포함해서. 됐어요? 됐어요? 아까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은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지?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뭔 차이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선분 지날 때랑 1사분면에서 만날 때랑만 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만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